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깊은 산속, 함정에 빠진 호랑이 새끼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한 번의 선택이 한 가난한 나무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한 착한 나무꾼이 태어난 그날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산 깊은 곳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나무꾼이었지요. 김나무꾼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낡은 도끼 하나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나무를 하고 내려와 장에 내다 팔면 그날그날 먹고 살 수 있었지요. 가진 것이라곤 손때 묻은 도끼와 누더기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나무꾼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금처럼 고왔던 것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나무꾼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좋은 나무가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서 쌀 한 마리라도 사야겠다. 김나무꾼은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마치 산 전체가 불타는 듯했지요. 한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 낑. 무언가 괴로워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김나무꾼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큰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지요. 구덩이 안을 들여다본 김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것이 호랑이가 아닌가. 함정 안에는 어린 호랑이 새끼가 갇혀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몸집이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였지요. 노란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구덩이에서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벽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낑, 낑. 호랑이 새끼가 김나무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요. 김나무꾼은 난감했습니다. 저거 참, 어쩌면 좋단 말인가. 호랑이를 구해주면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호랑이라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 작은 생명이 굶어 죽거나 사냥꾼에게 잡혀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이다. 김나무꾼은 결심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구해주기로 한 것이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긴 나뭇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김나무꾼은 도끼로 나뭇가지를 다듬어 긴 막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막대기에 묶어 밧줄처럼 만들었지요. 자, 이제 내려가 보자. 김나무꾼은 밧줄을 나무에 묶고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경계하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내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란다. 김나무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호랑이 새끼는 김나무꾼의 목소리를 듣더니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나무꾼은 천천히 다가가 호랑이 새끼를 안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떨고 있었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이제 올라가자.
김나무꾼은 호랑이 새끼를 품에 안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한 손으로 호랑이 새끼를 안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지요. 김나무꾼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김나무꾼은 호랑이 새끼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몇 걸음 물러나더니 김나무꾼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미를 찾아가거라. 깊은 산속에서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단다. 김나무꾼이 말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김나무꾼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하, 착하구나. 이제 가거라. 호랑이 새끼는 뒤돌아보며 몇 번 울음소리를 낸 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나무꾼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에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구나. 서둘러야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무를 하는데 한나절은 걸렸는데 그날은 유난히 일이 잘 풀렸습니다. 좋은 나무들이 눈에 잘 띄었고 도끼질도 술술 되었지요. 오늘은 운이 좋은가 보다. 김나무꾼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나무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나무꾼이 주워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럴 수가. 누가 떨어뜨린 것일까? 김나무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주인을 찾아야겠다. 김나무꾼은 주머니를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상인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주머니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제 돈주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나무꾼은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니십니까? 아,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사하려고 모은 돈입니다. 만약 잃어버렸다면 전 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은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김나무꾼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례로 받으십시오. 하지만 김나무꾼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주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가십시오.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상인은 김나무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나무꾼이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나무꾼이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옷은 누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룻밤 재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십시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김나무꾼은 노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비록 자신도 가난했지만 손님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변변한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김나무꾼은 자신이 먹으려던 보리밥을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노인은 감사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분을 만나다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김나무꾼은 자신의 이불을 노인에게 주고 자신은 거적대기를 덮고 잤습니다. 노인은 김나무꾼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떠나기 전에 김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부디 조심히 가십시오.
노인이 떠난 후 김나무꾼은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김나무꾼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이상하다. 사슴이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다니. 그리고 나무를 하던 중에 우연히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은 묵었을 것 같은 큰 산삼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런 귀한 것을 찾다니. 김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이것을 팔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다친 여우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지요. 이런, 다리가 부러졌구나. 김나무꾼은 여우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부목을 대고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여우는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여우의 다리가 나았습니다. 김나무꾼이 여우를 풀어주려고 하자 여우는 떠나지 않고 김나무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여우는 김나무꾼의 집 근처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마치 은혜를 갚으려는 것 같았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김나무꾼은 산삼을 팔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두막도 조금 고치고 옷도 새로 장만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나무꾼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 낑.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울음소리였습니다. 김나무꾼이 밖으로 나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구해준 호랑이 새끼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법 자라서 어엿한 호랑이가 되어 있었지요. 내가 그때 그 호랑이구나. 호랑이는 김나무꾼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개처럼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지요. 나를 잊지 않았구나. 김나무꾼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호랑이는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미 호랑이인 것 같았지요. 어미 호랑이는 김나무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를 구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김나무꾼은 신기하고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미 호랑이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김나무꾼 앞에 내려놓으니 큰 산짐승이었습니다. 노루였지요.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김나무꾼은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고맙다. 너희의 마음을 잘 받겠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호랑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사냥한 짐승을 가져다 주었지요. 김나무꾼은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김나무꾼이 호랑이와 친구가 되었다더라. 호랑이가 직접 먹이를 가져다 준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하지만 모두 김나무꾼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김나무꾼처럼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의 부자 양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박 부자라는 사람이었지요. 박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썩었지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가져다 준다고? 그거 참 신기하군. 박 부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호랑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지요. 내가 직접 호랑이를 잡아서 구경거리로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박 부자는 사냥꾼들을 불렀습니다. 김나무꾼에게 오는 호랑이를 잡아오너라. 큰 상을 내리겠다. 사냥꾼들이 김나무꾼의 집 근처에 숨어서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호랑이 새끼가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사냥꾼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물에 걸리고 말았지요. 낑, 낑. 호랑이 새끼의 울음소리에 김나무꾼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니요? 박 부자님의 명령이다. 호랑이를 잡아가는 것이니 방해하지 마라.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김나무꾼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호랑이는 제 은인입니다. 은인이라니, 호랑이가 무슨 은인이냐. 비켜라. 사냥꾼들이 김나무꾼을 밀쳐냈습니다. 김나무꾼은 땅에 넘어졌지요. 제발 그 호랑이를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사냥꾼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끌고 박 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나무꾼은 급히 일어나 박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나리, 제발 호랑이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미천한 나무꾼 주제에 감히 내게 명령하느냐? 이 호랑이는 이제 내 것이다. 나리, 제발입니다. 그 호랑이는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시끄럽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종들이 김나무꾼을 끌어냈습니다. 김나무꾼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부자는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구경을 시켰지요. 자, 보시오. 살아있는 호랑이를 직접 볼 수 있소. 사람들이 몰려와 호랑이를 구경했습니다. 박 부자는 돈을 벌었지만 호랑이는 갇힌 우리에서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낑, 낑. 김나무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구해준 호랑이를 다시 가둬지게 하다니. 이것이 다 내 탓이구나. 김나무꾼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나무꾼이 박 부자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흥! 어미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구하러 온 것이었지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우리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튼튼한 쇠로 만들어져서 쉽게 부서지지 않았지요. 박 부자는 사냥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호랑이도 잡아라. 2마리를 다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냥꾼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화살을 피하며 계속 우리를 공격했지만 새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낑, 낑. 새끼 호랑이가 어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슬피 울부짖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오. 김나무꾼이 뛰어들었습니다. 사냥꾼들과 어미 호랑이 사이에 선 것이지요. 비켜라. 죽고 싶은 개냐. 사냥꾼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나무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나무꾼은 어미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새끼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구해주마. 김나무꾼은 박 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제 목숨을 드릴 테니 호랑이를 풀어주십시오. 뭐? 내 목숨이라니? 제가 호랑이 대신 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우리에 갇혀 있으면 더 많은 구경꾼이 올 것입니다. 박 부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하하, 좋은 생각이로다. 그렇게 하거라. 김나무꾼은 우리로 다가갔습니다. 사냥꾼들이 우리 문을 열자 새끼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김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어미에게로 가거라.
새끼 호랑이는 김 나무꾼의 손을 핥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았지요. 김 나무꾼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예전에 김 나무꾼의 집에 묵었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관군들이 호위하고 있었지요. 저분은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노인은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러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이었지요. 어사또가 박부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아무개,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어사또님, 그게 아니라 게다가 선량한 사람을 우리에 가두려 했으니 그 죄가 어찌 가볍겠느냐. 어사또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아무개를 즉시 잡아들이라. 관군들이 박부자를 붙잡았습니다. 박부자는 벌벌 떨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어사또가 김 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를 기억하는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룻밤 재워주고 밥까지 주었지. 아, 그때 그 어른이셨습니까? 그렇네. 자네의 선한 마음을 보고 감동했지. 그래서 이 마을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네. 어사또는 김 나무꾼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부자가 빼앗은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네. 그리고 자네에게는 특별한 상을 내리겠네. 아닙니다. 어사또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하지만 선행에는 반드시 상이 따르는 법이지. 어사또는 김 나무꾼에게 많은 곡식과 땅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이장으로 임명했죠. 김 나무꾼은 그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나무꾼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우리가 김 나무꾼을 이장으로 모신 것이 큰 복이로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는 김 나무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지요. 김 나무꾼은 호랑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깊은 산으로 돌아가거라.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지만 호랑이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나무꾼의 집 근처 산에 살면서 가끔씩 찾아왔지요. 그 후로 김 나무꾼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무꾼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나무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지요. 어느 날 김 나무꾼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장님? 내가 어떻게 호랑이와 친구가 되었는지 말이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습니다. 김 나무꾼은 호랑이 새끼를 구해준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틀림없단다. 정말이에요. 그렇단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자고 말이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김 나무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이란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통하는 법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아이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나무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 봐라. 호랑이가 인사를 하는구나. 정말로 멀리 산 위에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김 나무꾼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지요.
김나무꾼도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나무꾼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김나무꾼의 가르침 덕분이었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나무꾼이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해준 그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었지요. 아,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김나무꾼은 호랑이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물과 먹이를 주었지요. 며칠 동안 김나무꾼은 호랑이를 돌봐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는구나. 다행이다. 어느 날 아침, 호랑이가 김나무꾼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호랑이는 뒤돌아보며 한번 울었습니다. 어흥. 마치 고맙다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거라, 친구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호랑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나무꾼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나무꾼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인이시여,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호랑이였던 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산신령님의 사자였습니다. 은인의 착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함정에 빠진 것처럼 꾸민 것이었지요. 김나무꾼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착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인을 발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네, 은인의 선행은 모두 하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돈주머니를 찾은 것도, 산삼을 발견한 것도, 어사또를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절을 했습니다. 은인께서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인의 후손들도 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김나무꾼이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지요. 그것이 꿈이었을까, 진짜였을까? 김나무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든 진짜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김나무꾼은 더욱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나무꾼을 성인처럼 여겼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시다. 우리 마을에 저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김나무꾼은 백발이 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지요. 어느 날 김나무꾼이 마을 어기 큰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김나무꾼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단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지. 마음속에요. 그렇단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복이란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어르신. 김나무꾼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그것만은 확실하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지요. 마치 하늘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흥. 김나무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친구야. 그리고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나무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김나무꾼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새끼를 구해준 착한 나무꾼이 있었단다. 그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어요? 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지. 무슨 가르침이요? 선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보살펴준다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호랑이가 가끔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해치지 않지요. 마치 김나무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마을 뒷산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흥.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라. 호랑이가 김나무꾼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은 영원히 기억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작은 호랑이 새끼를 구해준 선한 행동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나무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작은 생명을 구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김나무꾼은 늘 선한 쪽을 택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가난했지만 남을 도왔고, 비록 위험했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려운 선택 앞에서 김나무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김나무꾼처럼 큰 복이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